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약 연구의 최신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한약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일본의 찌무라 제약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한약 연구의 트렌드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메타볼로믹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이와 같은 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한약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조사한 결과를 우리 이제 IR 자료에 이렇게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바이올로지라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전체 유기체 전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지질이라거나 아니면은 이거 밑에 있는 대사체라거나 유전체라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이러한 인자들을 각 층위에서 전체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하나의 경로, 하나의 단백질, 하나의 효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전체 유기체가 이러한 전체 관계들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조금 더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접근법들을 통해서 한약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접근법. 그래서 한약이 유기체 전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람 전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는 연구들이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보편적인 한약 연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있고, 웬만한 한약 연구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방법론을 최소한 일부나마 차용해서 접근하고 있죠. 아직은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왕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긴 한데 아직은 보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사체학.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 생물학적인 접근이 있을 수가 있지만 특히 대사체학에 대한 접근은 한약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전사체라거나 아니면 단백질체라거나 지질체라거나 하는 이런 애들보다도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 경로에 어떻게 한약의 복잡 다단한 성분들이 광범위하게 작용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우리 대사체 연구들일 겁니다. 우리 한의대에서 대체 왜 생화학을 배웠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생화학적인 지식이 한약의 어떤 양리적 분석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한약 연구는 이런 대사체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체들의 변화들, 생화학적인 회로들을 알고 있어야만 한약이 어떠한 전환, 관여를 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화학적 지식이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임상 의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한의계는 한의사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야들이고 아직 생명과학 전문가들이 한약 분야에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계가 스스로 한의학은 이렇게 과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발전하고 이렇게 현재 성과들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다른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구들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한의학연구원에서 다른 국가 지질체학, 리피도믹스 연구사업단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한약의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특히 지질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특히 지질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약의 작용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한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몰랐지만 한약이라는 게 내가 직접 경구로 복용을 하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조절 경과에 따라서 치료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 한약이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치료 기전을 나타내는지와 관련한 연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황련해독탕 혹은 치자라거나 황금이라거나 황백이라거나 하는 이러한 약재들, 특히 황련과 같은 약재들은 우리 장에서 흡수가 돼서 전환이 되거나 이 과정에서 우리 장내 미생물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대사물들, 단수의 지방산과 같은 그러한 대사물들의 조절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들, 특히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한약은 장내 미생물 중 특히 항염증성 작용을 하는 대사체들을 생성을 하는 그러한 장내 미생물의 변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 특히 한약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많이 연구가 됐고 한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 질환, 만성 질환에서의 치료 효과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조성의 변화 효과 이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들이 주로 항염증성 대사산물을 생성하도록 하게 해서 이를 통해 염증에 의한 다양한 우리 몸의 병리적 변화를 감소시키는 것이 한약의 주요한 작용 기전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내 미생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이전에도 소위 말해서 진세노사이드 같은 우리 인삼의 성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지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우리 진세노사이드가 컴파운드 K라고 하는 그러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게 하는 과정에 장내 미생물이 개입을 하고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많은 사람에서는 인삼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이러한 장내 미생물이 적은 분들은 인삼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한약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게 됐고 우리 몸에서 한약이 효과가 있는 또 사람마다 서로 다른 한약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도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 요즘에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급여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건강보험 한약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침 치료와 관련해서 침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근골격계 관련 수술을 적게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침 치료와 관련한 어떤 심혈관계 위험의 감소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특히 대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한약 처방들이 이전부터 건강보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게 됐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 처방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혹은 특정 한약 처방을 받았을 때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건강에 있어의 어떤 아웃컴 결과는 어떠한지 사망률이 감소하는지 질병의 이완율이 감소하는지와 같은 분석들이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물은 종합한 연구들은 제가 2017년, 18년에 재활의학회 한방 재활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연구들이 일본에서도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들, 일본의 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약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보자 라는 취지로 연구가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까지는 뭔가 좀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라고 제가 일본의 어떤 국가 연구과제 데이터베이스들을 봤을 때 그런 연구들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스템 바이올로지, 시스템 생물학을 통해서 한약의 다성분의 서로 상호 작용을, 이들의 다른 성분을 통해서 한약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를 분석하는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사체학을 통해서는 한약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약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바이오마커들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한약 치료, 어떤 사람이 특정 방제에 더 잘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연구들도 이와 같은 연구들, 그러니까 대사체학 연구들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한약에 반응할 사람들, 특정 처방에 반응할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어떤 임상시험 전에 혹은 임상시험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어떤 리얼월드 데이터로서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한약의 경제적인 효과, 한약을 복용했더니 특정 질환의 이완율이 감소가 돼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의료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있었다. 한약을 복용했더니 입원 일수가 감소를 해서 환자의 회복이 빨라져서 그를 통해서 의료 경제학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게 일본에서의 어떤 최근의 연구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 이와 같은 연구들이 이미 선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본에서 특히 어떤 처방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는지는 주로 일본의 어떤 한약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자연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한 70% 이상을 마켓 셰어, 그러니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인 쯔무라의 어떤 연구 개발 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쯔무라 제약이 관심을 두고 있는 약재로는 우리 치매라거나 그 외에 신경정신 질환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억간산, 그리고 어떤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 COPD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맹문동탕, 혹은 또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처방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기전들이 밝혀지고 있는 육군자탕이나 대건중탕이나 혹은 보중이기탕이라거나 이런 처방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암에 있어서도 암 환자의 식욕을 증가를 시켜서 이를 통해 암 환자의 영양을 개선을 시킨다거나, 암 악액질이라고 하는 전신적인 염증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쇠약 증상에 대해서 육군자탕이라거나 다양한 처방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환사심탕을 통해서 항암 치료에 의한 구내염을 개선한다거나, 혹은 우차신경암과 같은 처방을 통해서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CIPN을 개선하는 효과들, 이러한 연구들이 효과들을 규명하고 그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 질환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월경통이라거나 기분장애라거나 갱년기 장애라거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미소요산이라거나 당귀작약산이라거나 아니면은 돼지복령환이라거나 도액승기탕이라거나 하는 처방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대건중탕이라거나 아니면은 오령산 같은 여러 가지 처방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현재 일본에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알아낸 한약의 작용 기전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